한인 쉐어와 외국인 쉐어가 주는 장단점 같은 경우는 좀 극명하게 나뉜다. 제가 호주까지 와서 왜 한인 쉐어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외국인 쉐어, 제가 외국인 쉐어를 들어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딴 게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 아무래도 호주에 왔으니까 한인 쉐어보다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영어를 좀 써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그럴 계획으로 외국인 쉐어를 한번 해봤는데 저랑은 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농장 생활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꼭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쉐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선택했을 때 굉장히 별로였던 점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안 썼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계속 집에 박혀 있는 게 아니거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오전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고, 그래서 사람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도 얘기를 잘 안 하던데. 안 되잖아. 따당했나?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안 썼어요. 만나봐야지 주방 가서 요리 해먹을 때 그때 잠깐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정도? 딱 그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를 많이 안 써서 굳이 뭐 이럴 거면 한인이랑 크게 다를 바 없겠는데 싶었고,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좀 개판이에요. 거기도 관리가. 제가 살던 데도 마스터가 없었던 데였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덜 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청결도도 확실히 한인보다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굉장히 좀 더러운 편이었어요. 뭔가 해놓고 제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고 어질러피는 그런 것도 별로였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음식 냄새?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 들었던 건데,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냄새 때문에 뭐 새가 이렇게 가까이 날아? 치겠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요리를 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서 그 사람들이 좀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 문을 닫는다던가 좀 안 좋은 얼굴 막 그런 걸 해서 매번 밥 해먹을 때마다 눈치가 좀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지. 또 꼭 내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음식 냄새도 사실 그렇게 막 좋진 않거든. 단점으로는 그 음식 냄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쨌든 영어를 많이 안 썼다는 점. 그리고 돈 같은 거 관련해서도 빌펌이라고 하거든요. 빌펌이 뭐냐면 전기세, 물세 그런 것들이 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인데,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추가로 비를 또 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었고,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할 거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딱히 외국인 쉐어에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를 더 많이 쓰고 그런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크게 와닿아서 외국인 쉐어는 금방 나왔습니다. 그냥 한인 쉐어 가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깔끔하게 지내는 게 더 잘 맞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전에는 스리랑카 남자애랑 같이 화장실을 썼거든요. 근데 화장실만 가면은 냄새가 막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정말 특유의 그 인도 그런 냄새가 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화장실 갈 때마다 숨 참고 싸야 돼요. 숨 참고. 냄새가 너무 심해.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 나 진짜 그리고 호주 방 같은 경우는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에 외국인들이 카펫에서 생활했다. 일단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다시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야 방에서 다 신발 벗고 깨끗하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그냥 방 이런 데까지 신발 신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느낌 오시죠? 카펫이 어떻게 관리가 됐을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방에서 냄새납니다. 그런 데는. 여기가 이제 제가 지내고 있는 방입니다. 싱글룸이에요. 여기는 이 독립된 공간을 저 혼자서 이렇게 지내고요. 방에 밖에 있는 키친이라던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쉐어를 합니다.
한인쉐어예요. 한인쉐어. 한국인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 침대, 빨래대, 그리고 책상, 이제 옷장 같은 것도 있어요. 호주 워홀을 오면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인잡 하지 말아야지. 한인쉐어를 하지 말아야겠다. 한국 아니니까 호주까지 왔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고 문화도 체험하면서 영어도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한인쉐어를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인쉐어에서 오는 또 이 편안함이라는 게 있달까? 사람들이랑 이 대화가 되잖아요. 같은 언어니까. 맘맞은 사람 있으면은 얘기도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딱히 뭐 불편한 것도 없고 가끔 또 한국어를 하고 싶기도 해. 외국 생활 하다 보면 너무 혼자 있고 그러면은 진짜 외로움 많이 탑니다. 이 호주 어울 생활이 외로움 많이 타. 멘탈 못 잡아주면은 외로워서 호주 생활이 행복하지도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인쉐어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국인이라는 게 사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민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배려심이 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외국인 쉐어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지. 근데 뭐 그걸 내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걔들의 문화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빡이 치는 거지. 그때는 제가 살았던 외국인 쉐어는 조금 백패커들이 사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친구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이제 어쨌든 불편함으로 다가왔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맨날 계속 새로운 얼굴이 보여. 신빙 왔니? 싶은데 보면은 이 친구야. 그럼 이제 금마가 또 이제 거실 같은 걸 또 막 더럽혀. 잘 하자. 금마가 더럽히면은 데리고 온 친구가 좀 정리를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 임마도 이게 외국인 쉐어.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백패커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 외국인 가족이 하는 그런 쉐어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또 이제 거기에 애기 있으면 또 이제 헬파티 들어가지 또.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저의 경험상 집 같은 경우는 그냥 한인 쉐어를 하면서 맘 편하게 있고 그리고 영어를 진짜 좀 쓰고 싶으면 일하는 곳 자체를 영어를 많이 쓰는 데를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영어를 잘 안 쓴다니까. 이거는 꼭 저뿐만의 경험이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사실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았어. 진짜 짜증했나?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사냐 룸메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맞으면 얘기도 많이 하고 놀러도 다니고 좋은 추억,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해외 생활 쉽지 않아. 집 구하는 것부터 해서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해외 생활 진짜 쉽지 않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장단점을 참고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어쨌든 좋은 집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